네, 반갑습니다. 네, 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 조금 이게, 이게 좀 달라졌는데 뭐냐면 이게 2주차부터 맨 마지막 주차까지의 수업이랑 지금 찍고 있는 그 수업이랑 아마 날짜가 좀 다를 거예요. 2주차부터 끝까지를 아주 전에 찍었었고 1주차는 이제야 이제 찍어서 올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왜 1주차를 이제 올리게 되었냐면은 원래 약간 OT 개념으로 1주차는 진행을 했어가지고 굳이 녹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녹화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주차는 없고 2주차부터 그 재생 몽득이 이제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뭔가 1주차도 없으니까 이상하고 그리고 영상 본인 입장에서는 1주차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다. 뭔가 이상하게 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주차를 좀 추가적으로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찍는군요. 네, 그래서 원래 OT 개념으로 스터디 어떻게 진행할지 뭐 작년 스터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원래 이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왜냐면 영상도 그 찍은 이유도 스터디 할 때 이제 개념 공부하라고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스터디는 지금 없고 영상만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스터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없고 차라리 여기 스터디 설명하는 대신에 1번 항목 원래 1번 항목에 이제 스터디에 관련된 OT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어차피 스터디 안 하니까 그 1번 부분 빼고 백엔드란 즉 백엔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걸로 이제 내용을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목차인데 첫 번째로 백엔드가 뭔지, 그리고 노드에이스가 뭔지, 그 다음 이제 노드에이스 개발 환경 설정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백엔드부터 설명을 하겠는데요. 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 그리고 뒤에 이어질 그 강의들 모두 백엔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프론트 엔드, 백엔드를 설명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네,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두 개, 지금 이 네모로 해놨지만 이 네모 각각은 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의 컴퓨터, 바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 이런 거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이제 서버라는 이름의 컴퓨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 어딘가에 뭐 예를 들면 서버가 여러 개 모아져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데서 뭐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버가 있는 어딘가 그런 컴퓨터,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극히 드문 일이고요. 어찌됐든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의미의 두 개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컴퓨터가 네,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통신이라 함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내주고 또 서버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보내주고 이러한 이제 양방으로 통신하는 이 과정. 네, 이 과정이 통신이고요. 이 통신하는 과정,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는 과정이 이제 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웹은 클라이언트 서버가 이렇게 통신하는 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엔드 이제 설명할 거, 그것도 웹의 백엔드, 뭐 웹 프론트든 웹 백엔드죠. 웹 백엔드가 이제 에서 그 웹도 결국 이 구조 안에서 백엔드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음,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보내는 거랑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내는 거 각각의 명칭이 있는데요. 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내는 그 정보를 이제 보내는 행위를 요청이라고 하고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를 응답,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네,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청과 응답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 데이터는 요청 데이터고 그 행위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데이터는 응답 데이터고 이 행위를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신하는데 요청과 응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게 될까요? 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진 않고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많이 붙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 중에 그냥 중요한 것만 딱 집어오면은 이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URL 정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이 URL을 통해 보내게 되고 여기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주소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건지, 뭐 get 방식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또 get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post, 뭐 put, delete 이런 여러 가지 보내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get으로 보내는 거냐, 뭐 post로 보내는 거냐를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내는 요청 데이터는 이 URL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데 get 방식으로 보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get 관련된 거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고 이제 뒷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뒷강의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get과 post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뒷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어찌됐든 이 메소드라는 걸 쓴다. 그리고 여기 URL을 조금 집중을 해볼 건데 여기 URL을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왼쪽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IP 주소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도메인이 있으면 어떤 IP 주소랑 이제 연결이 돼서, 실제로는 이게 IP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IP 주소는 뭐냐면 컴퓨터에 붙여지는 주소, 그러니까 컴퓨터에 붙여진 뭔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컴퓨터마다 IP 주소가 있고 그 IP 주소는 모두 다릅니다. 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는 이제 IP 주소가 동일한 경우는 없어요. 모두 달라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메인, 실제로는 IP 주소를 보내게 되는 건데 이 IP 주소는 어떤 용도냐? 어느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낼 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컴퓨터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달라라는 거는 이 컴퓨터로 보내달라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도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또 뒤에 URL이 더 붙습니다. 이거는 수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이 같은 도메인 내에서 이 뒷부분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뒷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어찌됐든 이것도 바뀌게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 데이터를 보냈고요. 그럼 서버는 무엇을 하냐? 네, 응답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때 응답 데이터는 이런 파일의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HTML 확장자의 파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파일 형태를 대부분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 파일은 약간 쉽게 말하면 한글 문서, 뭐 워드 문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글 문서나 워드 문서를 열면은 어떤 그 이제 워드 프로세서나 이제 아래 한글 내에서 뭐 텍스트가 뜨고 이미지가 뜨고 그런 식이죠. 얘도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HTML 파일을 열면은 실제로 글이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열리게 되는 건데요. 실제 우리가 쓰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HTML 파일이 열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을 받았죠. 그럼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브라우저가 이 HTML을 열어주게 되는데 이때 브라우저는 마치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프레스처럼 어떤 문서를 열게 해주는 도구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웹페이지의 형태로 그 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바로 HTML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와 이 데이터와 이 파일 보내는 거와의 이제 연결 관계,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 바로 이 서버 내에 코드를 추가를 해서, 이 코드를 추가해서 이렇게 연결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어요. 뭐 이 주소로 뭐 겟방식으로 들어오면은 뭐 이러한 로직을 실행해라. 이때 여기 로직 뭐 함수랑 연결이 되는데, 이 로직 함수 내에는 뭐 어떤 거를 실행할지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코드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로그인을 완료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로그아웃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뭐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데이터로 왔을 때 어떠어떠한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코드가 되어 있는데, 그 코드 함수에는 뭐 네, HTML 페이지를 만들어라,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다시 보내라, 이런 식의 이제 코드들이 함수 안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이제 보내고, 네, 또 보내는 게 이렇게 연결이 코드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코드 내에서 이 URL에 따라서, URL과 이 메소드에 따라서 어떤 거를 실행할지에 대한 여러 함수들이 달라지는데, 뭐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면, 뒷강의,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제 코드 보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 뒤에 어떤 게 붙을지, 뭐 블로그일 수도 있고, 뭐 포스트, 뭐 아니면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붙을 수 있고요. 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메소드 달라질 수 있다 했죠. 이 메소드와 여기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실행되는 함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세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서버에다가 코드를 이제 넣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해가 당연히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코드 보면은 코드 입력하면서 뭐, 네, 실제 서버 코드 입력하는 거를 보면서 해야지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뒷강의에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코드에 좀 중점을 둬보죠. 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 이 코드는 어떤 게 들어가냐? 여기서 이제 Node.js라는 게 나옵니다. 어, 이 서버 내에 있는 코드가 뭐 모두 Node.js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능을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네, 왼쪽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파이썬, 자바, C#, 루비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런 서버 코드를 작성해주는 그런 도구,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뭐 장고, 스프링, 단넷, 루비 온 레일즈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이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죠. 네, 실은 이 장고를 쓰기 위해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고, 스프링을 써서 서버 코드를 작성하려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단넷이나 루비 온 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이 도구들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Node.js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서버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앞으로 해보게 될 거예요. 이 Node.js 같은 경우에는 네, 간단하고요. 또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Node.js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곳에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웹페이지에서 동적인 영역을 추가해 줄 때, 그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웹페이지 안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랑 이제 Node.js에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웹페이지에서 동적인 영역으로 자바스크립트 작성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서버 코드를 파이썬, 자바, C#, 루비로 작성을 한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다르겠죠. 그럼 서버 코드도 작성하고 웹페이지 동적인 코드 영역도 추가하려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두 개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서 각각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Node.js를 활용하면은 서버도 그리고 웹페이지 내에서 작동되는 코드도 모두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Node.js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서버용 코드로. 어찌됐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만 배워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럼 이 Node.js가 뭐냐? 네, 이 Node.js는 하는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된 기능이 뭐냐?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잠깐 했었죠. 네,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 내에서 동적인 부분을 추가할 때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씁니다. 아마 프론트엔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자바스크립트 용도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태생적으로 웹페이지 내에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오직 브라우저 내, 정확히는 웹페이지 내에서만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어, 뭐 C나 자바, 뭐 아까 전에 C#, 루비, 파이썬 같은 언어들과는 다르게 이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 컴퓨터 내에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실제 운영체제, 브라우저 바깥의 운영체제 컴퓨터 내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원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Node.js입니다. Node.js는 기존의 브라우저에서만 썼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밖으로 꺼내와서 브라우저 바깥으로 꺼내와서 운영체제, 우리의 컴퓨터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서버용 코드로 Node.js를 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용 코드를 작성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자바스크립트, Node.js, 실제로 Node.js가 하는 역할은 서버 기능만 한다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운영체제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기능을 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서버만을 위해서 있는 그 도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 서버에서 좀 많이 씁니다. 네, 아까 운영체제였지만 이제 이 운영체제를 서버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해보죠. 서버 운영체제는 브라우저까지는 없겠죠. 이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거고. 그러면 서버 운영체제에서 Node.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은 결국 Node.js를 통해서 서버 운영체제의 서버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다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치하는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클라이언트, 오른쪽 서버인 건 똑같은데요.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이제 탐색 브라우징을 합니다. 근데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여기 왼쪽에 링크 보이시죠?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네, 검색창에 URL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거나 하면은 이렇게 위의 방식으로 이렇게 URL을 보낸다, 이 URL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랑 함수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 서버 코드가 함수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함수 안에는 이 파일을 보내는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코드를 이 Node.js를 이용해서 Node.js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그러니까 Node.js를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수 있겠고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이 서버라는 운영체제에서 서버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서버 코드는 얘랑 얘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버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해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뒷강의를 계속 보면서 코드를 쳐보고 여러 가지를 봐보고 해야지 이 구조가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해볼 건데, 네, Node.js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Node.js를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할 겁니다. 정확히는 Node.js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합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코드를 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코드를 칠 수 있는 도구.
네, 그래서 1번, 2번을 설치를 하고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만들고 VS 코드를 연결해서 이 VS 코드를 이용해서 이 Node.js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겠죠. 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ode.js를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각자 뭐 검색창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구글에 Node.js라고 이거를 검색해서 검색하시면은 검색 기록이 뜨겠죠. 거기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Node.js 공식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LTS 버전과 현재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이 LTS 버전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Node.j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것도 이제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로 들어가면은 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이것도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개를 깔으셨으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생성해 볼 건데 개발 환경 설정을 해볼 건데 각자 원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를 원하는 위치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데벨로퍼 폴더에 이제 Node.js 폴더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first 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는데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뭐 과정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윈도우에서도 폴더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이 폴더를 열어볼 겁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앱을 열어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서 파일, 오픈 폴더를 누르면은 프로젝트 폴더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에 Node.js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폴더랑 연결이 되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파일 추가하셔도 되고, 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new 파일 눌러도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app.js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 겁니다. 중요한 게 여기 확장자가 JS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 수 있게 한다 했었죠. 그래서 app.js를 입력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썼던 자바스크립트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네, 뭐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콘솔에 로그를 출력할 때 이 코드를 쓰죠. 제가 여기다가 뭐 헬로 월드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HTML 파일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HTML 파일을 실행해야지만 이 브라우저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그 실행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Node.js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운영체제 내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HTML 파일을 연결한 거는 브라우저 내에서만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Node.js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 내에서 직접 실행을 시켜볼 겁니다. 자, 네, 여기서 이 마우스를 여기 이 두 개 경계 사이에 위치를 시키면은 마우스 아이콘이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꾹 잡아서 드래그를 하고 위로 올리면은 터미널이 열립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터미널 여기 위에 메뉴창에서 터미널, 뉴 터미널을 눌러도 여기 터미널이 열리게 되고요. 네, 이 터미널을 통해서 조금 조작을 할 건데, 자, 아까 Node.js를 설치했었죠? Node.js를 설치하면은 nod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de-v를 입력해서 이 뭐 node.js의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 node-v를 입력했을 때 저렇게 위에처럼 버전이 잘 뜨면은 Node.js가 잘 설치가 되었구나.
노드 명령어가 뭐 잘 세팅이 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위에 명령어를 이용해서 노드.js가 잘 깔렸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버전이 잘 뜬다 하면 이제 노드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노드.js를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터미널이 현재 이 폴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이 노드를 이용해서 이 JS 파일을 실행을 시켜볼 겁니다. 여기 app.js 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헬로 월드 하고 네, 콘솔 창이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브라우저 내에 있는 콘솔을 통해서 실행이 됐죠. 브라우저 안에서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노드.js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app.js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그냥 컴퓨터 내에서도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노드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이제 여기 안에 이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니까 이 파일 안에 뭐 서버 관련 코드들을 뭐 여러 가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Node.js에 서버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API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API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또 패키지를 더 깔아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서 여기 코드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코드를 작성해서 서버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제 그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뒷강의를 계속 거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서버 관련 코드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도 파일 여러 가지 추가가 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뒷강의에서 직접 따라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Node.js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제 잘 확인이 되셨나요? 이렇게 Node.js를 이용해서 이 JS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버 코드를 입력하면은 그리고 app.js를 하면은 이제 서버를 실행시킬 수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Node.js가 서버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1주차 강의는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 강의는 2주차, 3주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앞으로 뒤에 진행되는 강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Node.js 실행 네, 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고요. 만드는 웹사이트는 이제 게시판 웹사이트입니다. 게시판 웹사이트, 뭐 글 올리고, 글 삭제하고, 글 수정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뒤에 추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광이는. 그리고 이제 로그인, 뭐 로그아웃, 회원가입 기능은 넣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을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 강의에는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추가할 생각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1주차 강의도 굉장히 오랜만에 찍은 거라서 네, 어쨌든 이렇게 1주차 강의를 찍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게시판 페이지 만드는 그런 과정들 뭐 어찌됐든 여러 Node.js를 배우는 과정들을 뒷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Node.js를 학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재생목록만 모두 봐도 어느 정도 이 Node.js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이해도 다 잘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1주차 강의는 마치겠고요. 오랜만에 강의를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강의 잘 들으시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